오후 4시 3학년 7반 교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늦은 햇살이 먼지 입자들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28개의 책상, 28명의 학생, 그리고 교탁 앞에 홀로 선 한 여자.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숨소리마저 삼켜버린 정적.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다. 28쌍의 눈동자가 한 곳을 향해 얼어붙어 있었다. 교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 그 앞에 앉은 여자의 손. 그 손이 춤을 추고 있었다. 아니, 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빨랐다. 키보드 위를 스쳐 지나가는 10개의 손가락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잔상만을 남겼다. 딸깍딸깍딸깍. 기계적인 탁건음이 마치 폭풍우처럼 교실을 채웠다. 화면 속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캐릭터들이 쓰러졌고 알림음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뭐야 저거?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조차 자신이 말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교실 맨 뒷자리, 가장 시끄럽던 남학생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모니터 화면이 비치고 있었다. 연속 처치, 또 연속 처치. 화면 속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말이 돼.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평소 같았으면 교실을 쥐락펴락하던 목청이었다. 선생님을 조롱하고 친구들을 휘두르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지금은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2분 34초.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게임이 끝났다. 여자가 천천히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제야 학생들은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목소리조차 작아서 뭐라 하는지 들리지도 않던 그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정도면 됐니?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교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창밖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뒷자리 남학생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자만이었을까, 편견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허세의 탑이었을까? 2분, 단 2분 만에 교실의 권력 구조가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컴퓨터 앞에서 벌벌 떨던 그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쪼렙쌤이라 불리던 그 여자가 어쩌다 이런 손놀림을 가지게 된 걸까?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보자.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31살의 기간제 교사 윤서진이 처음 3학년 7반 교실 문을 열었던 그 순간으로 3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 8시. 윤서진은 학교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낡은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꼭 쥔 채 마치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처럼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눈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의 환영 문구. 하지만 그 문구가 자신을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31살. 기간제 교사. 경력 없음. 이력서에 적힌 세 줄이 그녀의 전부였다. 적어도 이 학교가 아는 윤서진은 그랬다.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서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 신입기간제 교사에게 쏟아지는 전형적인 눈빛들이었다. 교감 선생님이 서진을 불렀다. 김영호. 50대 중반의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한마디를 던졌다. 3학년 7반 담임 맡아요. 서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 3학년이라니. 기간제 신입이 고3 담임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감은 서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차피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듯한 어조였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전임 담임이 갑자기 그만뒀고 급하게 구한 기간제니까 감사히 알라는 뉘앙스가 문장 끝마다 묻어났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전임 담임은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7반은 어떤 반인지. 하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다. 말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 첫 번째 조회 시간. 서진이 3학년 7반 교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다. 웅성거리는 소음,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종이 비행기, 책상 위에 올라앉아 휴대폰을 보는 학생들. 교탁 위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과자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다. 아무도 서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가 교탁 앞에 섰을 때도,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도 학생들은 자기들끼리의 대화에만 몰두해 있었다.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고 교실의 소음은 컸다. 그녀의 첫인사는 웅성거림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그때 교실 맨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크게 소리쳤다. 야, 새 담임 왔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28쌍의 눈이 일제히 서진을 향했다. 그녀는 그 시선들 앞에서 어깨를 움츠렸다. 손에 든 출석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학생이 천천히 일어섰다. 오현수. 3학년 7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학생. 그가 씩 웃으며 서진을 훑어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품평하듯이. 완전 신입이시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현수 옆에 앉은 여학생, 한소미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킥킥거렸다. 어머, 진짜 쪼렙 같아. 쪼렙쌤이다.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쪼렙쌤. 그 별명이 교실 구석구석에 메아리 쳤다. 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한마디 해야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용히 출석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대답하는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친구들과 떠들거나 아예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출석부를 덮었을 때 서진의 손바닥에는 땀이 차 있었다. 첫 수업. 서진은 국어 교과서를 펼치며 학생들에게 72페이지를 펴달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지 앞줄 학생 몇 명만이 책을 꺼냈다.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에 몰두해 있었다. 현수는 대놓고 노트북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다. 딸깍딸깍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서진이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현수의 화면을 향했다. 익숙한 게임 화면.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수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쌤, 괜찮아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저희 신경 안 쓸 테니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칠판을 바라보았다. 녹색 칠판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분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했다. 이것마저 못하면 자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등 뒤로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쌤, 전 담임보다 더 쉬울 듯. 이응지읒, 완전 만만해 보여. 한 달 버틸까? 서진의 분필이 멈췄다. 칠판에는 그녀가 쓰다 만 글씨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완성되지 못한 문장. 마치 이 교실에서의 그녀 존재처럼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봄은 분명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교실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다. 서진은 다시 분필을 움직였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다. 저 조용히 분필을 쥔 손이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쪼랩쌤이라는 별명은 3학년 7반을 넘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 서진을 보며 킥킥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교무실과 교실만을 오갔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아니, 전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방적이었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은 서진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다. 현수는 매일 노트북을 펼쳐놓고 게임을 했고 소미는 수업 내내 셀카를 찍으며 SNS에 올렸다. 교과서를 펴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 번은 서진이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다가간 적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현수야, 수업 시간에는 노트북을. 현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이 서진을 향해 멈춤 표시를 그렸다. 쌤, 잠깐만요. 지금 랭크 중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더 말하고 싶었다. 아니, 말해야 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다시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던 누군가의 얼굴. 서진은 조용히 돌아섰다. 등 뒤로 학생들의 비웃음이 쏟아졌다. 그날 점심시간 서진은 교무실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교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신입기간제. 그것도 문제반 담임.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는 존재. 김영호 교감이 지나가다 서진을 흘끗 보며 중얼거렸다. 7반 아직도 통제가 안 돼요? 서진이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교감은 이미 지나가고 없었다. 대답을 기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무능함을 확인하는 한마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도시락 속 밥알이 목에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방과 후 서진은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저렇게 웃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교실에만 들어오면 왜 저렇게 변하는 걸까? 그때 교실 문이 살짝 열렸다.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한 남학생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정우빈. 늘 교실 중간쯤에 앉아 조용히 있는 학생. 선생님. 우빈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국어 교과서가 들려 있었다. 오늘 수업 때 칠판에 쓰신 거요. 73페이지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 서진의 눈이 커졌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 묻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3명까지야. 3명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돌아섰다. 문 앞에서 그가 멈췄다. 선생님, 애들이 원래 그래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우빈은 사라졌다. 서진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울면 정말로 지는 거였다. 다음 날, 무시는 더 심해졌다. 이번에는 조롱을 넘어 장난까지 시작되었다. 서진이 교탁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가 미끄러지며 그녀가 바닥에 넘어졌다. 교실 전체가 폭소를 터뜨렸다. 누군가 의자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이었다. 서진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손바닥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였다. 휴대폰을 든 소미가 킥킥거리며 외쳤다. 대박, 이거 완전 실시간 각이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얼굴들, 조롱하는 눈빛들, 그 사이로 현수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대신 묘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그의 눈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평소의 당당함 대신 무언가 지친 기색이. 하지만 서진이 더 자세히 볼 틈도 없이 현수는 시선을 돌렸다. 야, 수업이나 해. 시간 아깝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거칠고 무례하고 날카로웠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으로 돌아섰다. 분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그녀는 몰랐다. 현수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에게 맞고 왔다는 것을, 그의 등에 새겨진 멍 자국이 아직 아리고 있다는 것을, 게임만이, 오직 이 교실에서의 장난만이 그를 그 지옥에서 잠시 잊게 해준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서진은 교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인적 없는 계단 모퉁이. 창문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흐느끼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한참 후 서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등이 곧게 펴지지는 않았지만 발걸음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2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오늘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있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입꼬리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학교에 갔다.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날따라 현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침 조회 시간 현수는 평소와 달리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책상에 팔을 개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 밑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소미가 옆에서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야, 현수야. 어제 그 영상 봤어? 섀도우 역대급 플레이. 미쳤더라. 섀도우. 그 이름이 나오자 현수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무기력하던 눈동자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소미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프로게이머 섀도우. 현역 최강의 선수 중 한 명.
현수에게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집에서 아버지의 주먹을 피해 숨어들었던 PC방에서 화면 속 섀도우의 플레이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저 사람처럼 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 저렇게 강해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현수는 영상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친. 이 타이밍에 이걸 어떻게 읽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다. 현수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그는 휴대폰을 소미에게 던지듯 돌려주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교탁 앞에 섰다.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그때 현수가 갑자기 책상을 탁 쳤다. 모두가 움찔했다. 서진도 학생들도. 교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이 서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넌 뭘 해도 안 돼. 게임? 웃기지 마. 넌 평생 찌질이야. 그 분노가, 그 서러움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생님, 현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평소에 장난기 섞인 어조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어딘가 부서질 것 같은. 선생님은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게임? 네. 게임이요. 컴퓨터 게임. 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주먹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게임은 나쁜 거다. 공부나 해라. 근데 정작 자기들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현수의 눈에서 분노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언가에. 현수는 서진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했다. 역시 모르시는구나. 그가 씩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럼 한번 배워보실래요? 교실이 술렁였다. 소미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흥분한 목소리를 냈다. 대박, 이거 완전 컨텐츠 각이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마우스를 꺼내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톡!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선생님이 저한테 게임으로 이기면요. 그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부터 진짜로 수업 들을게요. 저뿐만 아니라 얘네들 전부.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야, 진짜? 현수 미쳤다. 쪼렙쌤이 게임을 어떻게 해? 폭소와 야유가 뒤섞인 소란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교탁 위에 놓인 마우스를 바라보았다. 검은색 게이밍 마우스. 한때 자신의 손에 익숙했던 그 감촉이 떠올랐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업 시간의 게임은 역시. 현수가 차갑게 웃었다. 변명이시네요. 괜찮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가 마우스를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등을 돌린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실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날 수업은 엉망이었다. 아니, 평소보다 더 엉망이었다. 학생들은 대놓고 쪼렙쌤 게임도 못한다며 놀려댔고 현수는 수업 내내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게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간 텅 빈 교실. 서진은 교탁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아까 현수가 마우스를 올려놓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쓸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손끝으로 천천히 번져오는 감각. 한때 키보드 위를 지배했던 그 본능이. 서진은 손을 꽉 쥐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그녀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뒤돌아보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빈 책상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먼지 입자들이 금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조용한 교실. 하지만 그 안에는 곧 터질 것 같은 긴장이 고여 있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사흘 후, 목요일 오후. 그날 현수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달랐다. 충혈된 눈, 부어오른 눈두덩이. 마치 밤새 울었거나 아니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소미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그는 손으로 밀어내듯 제스처를 취하고는 책상에 엎드렸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현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야, 현수야. 밥 안 먹어? 대답이 없었다. 우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현수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차마 더 묻지 못했다. 어젯밤 현수의 집에서는 지옥이 펼쳐졌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또 해고당했다며 모든 게 내 탓이라며. 현수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주먹과 발길질을 견뎠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떠났고 이 집에는 그와 그 남자뿐이었다. 새벽녘 아버지가 잠든 후 현수는 몰래 PC방에 갔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섀도우의 경기 영상을 찾았다. 화면 속 섀도우는 언제나처럼 강했다.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현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넌 뭘 해도 안 돼. 게임? 찌질이 짓이야. 넌 평생 아무것도 못해. 현수는 모니터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오후 수업 시간. 서진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웅성거림이 적었다.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맨 뒷자리. 현수. 서진은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한 명 한 명. 오현수. 대답이 없었다. 오현수. 여전히 침묵.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음 이름으로 넘어가려 했다. 그때 현수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모두가 움찔했다. 현수의 눈이 서진을 향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낮고 갈라지고 어딘가 부서질 것 같은. 저번에 한 말 기억하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현수가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게임으로 이기면 수업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가 교탁 앞에 섰다. 서진과 불과 한 걸음 거리.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오늘이요. 오늘 해요. 학생들이 술렁였다. 소미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서진은 현수를 바라보았다.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에게 멈춰달라고, 자신을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다. 현수야, 무슨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현수가 비웃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일그러졌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게임이나 해요. 쌤이 이기면 제가 질 거고, 제가 이기면. 그가 말을 멈췄다. 손이 옆에 있던 의자를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제가 이기면 이 교실 다 때려 부술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장난의 수위를 넘어선 말이었다. 학생들의 표정에 당혹감이 번졌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폭발 직전이었다. 잘못하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교사로서 원칙을 지키며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서진은 현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어떻게든 자신을 멈춰달라고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절규하는 눈동자.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알겠어. 교실이 술렁였다. 서진이 천천히 교탁 옆으로 걸어갔다. 현수가 가져온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게임 로비가 떠 있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내가 이기면 수업만 듣는 게 아니야. 한 가지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수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는 고개를 돌렸다. 네, 뭐 좋아요. 그가 노트북을 교탁 위로 옮겼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아마추어 대회 입상자다운 움직임.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교탁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왔다. 실시간 촬영. 이 장면이 곧 인터넷에 퍼질 것이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았다.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키보드의 감촉. 미세한 요철, 눌렸을 때의 저항감. 오래전 수천만 번 느꼈던 그 감각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현수가 반대편에 앉으며 말했다. 룰은 간단해요. 1대1. 2분 안에 상대 넥서스 먼저 부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가 코웃음을 쳤다. 근데 쌤, 이거 해본 적 있긴 해요? 룰 설명해드릴. 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냥 시작해. 짧고 단호한 목소리.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현수가 살짝 눈을 찡그렸지만 어깨를 으쓱하고는 게임을 시작했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떴다. 3, 2, 1. 게임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3, 2, 1. 화면이 열리는 순간 서진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니, 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었다. 태풍이었다. 키보드 위를 스쳐 지나가는 10개의 손가락은 더 이상 인간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딸깍딸깍딸깍. 기계적인 탁건음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마치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마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처럼. 현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뭐지? 화면 속 상대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자신이 공격하려는 순간 이미 피해 있었다. 자신이 스킬을 쓰려는 타이밍에 정확히 끊어버렸다. 마치 자신의 다음 행동을 읽고 있는 것처럼. 30초. 첫 번째 처치 알림이 떴다. 현수의 캐릭터가 쓰러졌다.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다. 야, 현수 죽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췄다. 현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뭐야? 현수가 중얼거렸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다시 집중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45초. 두 번째 처치. 다시 현수가 쓰러졌다. 교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다. 저건 초보자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현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은 아마추어 대회 입상자였다. 이 학교에서, 아니 이 지역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1분, 세 번째 처치, 네 번째 처치, 화면에 연속 처치 알림이 떴다. 현수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하지만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얼을 치면 상대는 이미 비에 있었다. 자신이 비로 가면 상대는 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읽히고 있었다. 완벽하게. 1분 20초. 우빈이 숨을 죽이며 서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건 그냥 빠른 게 아니었다. 저건 경지였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낭비가 없었다. 마치 수만 번을 반복해서 몸에 새긴 것처럼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움직임이었다.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에서, 프로 선수들의 영상에서, 아니, 그보다 더. 1분 40초. 다섯 번째 처치.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전설적인 연속 처치. 교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소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화면을 촬영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찍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서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불가능했다. 말이 안 됐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켜는 것처럼 보이던 저 선생님이 쪼랩쌤이라고 불리던 저 여자가 1분 50초. 현수의 넥서스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체력이 순식간에 깎여나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 있었는지도 몰랐다. 2분. 화면에 승리 메시지가 떴다. 서진이 천천히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교실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28쌍의 눈동자가 한 사람을 향해 얼어붙어 있었다. 숨소리마저 사라진 공간.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간지렸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평소에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치 깊은 바다 같은 눈.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정도면 됐니?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교실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현수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건 이 정도 실력이면. 그의 뇌리에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밤새 보고 또 봤던 프로 경기 영상들. 그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던 몇몇 선수들의 플레이. 그들만이 보여주던 그 압도적인 움직임. 현수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다. 교무실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교사였다. 하지만 그 교사도 교실 안 분위기에 압도되어 문 앞에서 멈춰버렸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소미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방금 올린 영상에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야 이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저 손놀림. 퀸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돼. 퀸은 10년 전에 사라졌는데. 저 APM 좀 봐. 인간이 아닌데? 진짜 퀸이면 어쩔 건데, 디귿디귿디귿.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퀸? 그게 누구야?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나왔다. 검색창에 퀸 프로게이머가 입력되었다. 현수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퀸이 누구인지. 한국 e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여성 세계 챔피언. 세계대회 3연패. 통산 우승 11회. 그리고 10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춘 전설. 현수는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쪼렙쌤이라고 불렀다. 찌질하다고 비웃었다. 컴퓨터도 못 켜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 사람을 자신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선생님.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정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 앞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까? 교실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소미의 휴대폰 화면에서는 댓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틀 후 금요일 점심시간. 학교는 난리가 나 있었다. 소미가 올린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다. 게임 커뮤니티마다 그 영상이 공유되었고 뉴스 기사까지 올라왔다.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포착된 전설의 손놀림. 사라진 퀸, 10년 만에 나타났나? 쪼렙쌤의 반전 정체, 실화인가? 3학년 7반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다른 반 학생들이 찾아와 물었다. 저 선생님 진짜야? 퀸 맞아? 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들도 믿기지 않았으니까.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여전히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시선이 달랐다. 무시와 조롱 대신 호기심과 경외가 섞인 눈빛. 그들은 서진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비웃지는 않았다. 점심시간 서진은 교무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 그의 얼굴을 본 몇몇 젊은 교사들이 숨을 삼켰다. 저 사람 혹시... 남자는 교무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서진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안도,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 그가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갔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그 한마디에 교무실이 술렁였다. 누나? 저 유명한 게임 해설자가 저 기간제 교사를 누나라고? 여기 있었어? 최동현.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e스포츠 해설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찾았어. 서진은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얘기하자. 그녀가 먼저 걸어 나갔다. 동현이 그 뒤를 따랐다. 교무실에 남겨진 교사들은 한동안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학교 뒤편 벚나무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동현이 먼저 말했다. 그 영상 나도 봤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자마자 알았어. 저 손놀림, 저 타이밍. 세상에 저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동현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10년 동안. 나한테도, 팀한테도, 아무에게도.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래야 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동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서진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한. 누나, 그때 일. 다들 알아.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가 왜 그랬는지, 누구를 위해 그랬는지.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섀도우. 그 녀석 지금 잘하고 있어. 누나 덕분에.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얘기는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어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없어. 동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많았다. 10년 동안 묵혀왔던 말들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오늘은 그 얘기 안 할게.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누나, 이제 숨을 수 없어. 저 영상 이미 수백만이 봤어. 게임계 전체가 뒤집어졌어. 퀸이 돌아왔다고. 서진은 다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돌아온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야. 그것뿐이야.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누나는 원래 그랬다. 한번 결정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 알겠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하필 교사야? 왜 하필 여기야?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중에 말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다시 학교 건물로 걸어갔다. 동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10년 전과 똑같은 걸음걸이.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오후 수업 시간. 서진이 3학년 7반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이었다. 서진이 이 반에 온 이후로 수업 시작 전에 모든 학생이 착석해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현수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어폰 없이, 노트북 없이, 그냥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이틀 전까지의 도전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묻고 싶어하는, 하지만 묻지 못하는. 서진은 교탁 앞에 섰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학생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게임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교실은 천장이 울릴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10년 동안 숨어 살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진짜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학교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서진을 보러 오는 외부인들이 있었고,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지만 서진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출근하고 수업을 하고 퇴근했다. 예전과 똑같이. 하지만 3학년 7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들었다. 떠들지 않았고 게임을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서진이 말하면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고 질문을 하면 대답했다. 기적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현수만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게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눈빛이 흐릿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과 후 서진이 교무실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복도에서 그녀를 불렀다. 선생님, 돌아보니 현수였다. 그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한 손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서진은 잠시 현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텅 빈 교실로 들어갔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 입자들이 금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퀸인 거 이제 다 알잖아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수를 바라보았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만뒀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세계 최고였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야구부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함성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현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군가요? 누구를요?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창틀을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10년 전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키운 후배가 있었어. 길거리 PC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진 거라곤 게임 실력뿐인 애였어. 현수의 숨이 멈췄다. 그 애를 데려와서 가르쳤어.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켰어. 그 애는 나보다 더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애가 프로에 데뷔하고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사건이 터졌어. 현수가 한 걸음 다가섰다. 무슨 사건이요? 서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승부조작 스캔들. 누군가 그 애를 모함했어. 증거도 없이 그냥 소문만으로. 하지만 여론은 최악이었어. 스폰서들이 떠나고 팀에서도 쫓겨날 위기였어. 그 애의 선수 생명이 끝나가고 있었어.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때 내가 선택했어.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으면 그 애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전설의 퀸이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다. 그 뉴스가 터지면 모든 관심이 나한테 쏠릴 테니까.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응.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버렸어. 이름을 바꾸고 연락처를 끊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어. 그 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0년 전 승부조작 스캔들. 누명을 쓴 신인 선수. 그 선수를 지키기 위해 사라진 전설. 그리고 그 신인 선수는 지금. 현수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배가
혹시?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가까운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섀도우. 그가 밤새 영상을 보며 버텨왔던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저 사람처럼 되면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선수. 그 섀도우가 이 선생님 덕분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내가 쪼렙쌤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내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의 은인이라고.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그가 무릎을 꿇었다. 주저앉은 게 아니라 정말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현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개 들어.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 그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저 섀도우 선수 완전 팬이에요. 그 사람 영상 보면서 맨날 맞고 살면서 그거 보면서 버텼어요. 저 사람처럼 되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린 게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섀도우 선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현수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린아이처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서진은 조용히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다 괜찮아.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붉은 빛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에 누웠다. 한참 후 현수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현수야, 그때 약속 기억해? 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기면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주기로 했잖아.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버지의 주먹. 밤마다 웅크리고 버티던 시간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교실 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일들, 자신이 해야 할 일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도 누군가를 지켰다. 이번에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지켜야 한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서진은 현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 상담사를 찾아갔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했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현수의 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다. 수년간의 학대 증거가 드러났고 현수는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처음에 현수는 두려워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하지만 서진이 매일 찾아왔다. 퇴근 후마다 빠지지 않고 도시락을 싸들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서 어느 날 현수가 물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 그냥 선생님 학생인데. 서진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10년 전에도 그랬어. 그 애한테도 그냥이었어.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내가 힘들어 보여서.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서진은 대답 대신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아래에는 아직 상처받기 쉬운 18살 소년이 있었다. 5월의 어느 날, 현수가 학교로 돌아왔다. 친척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3학년 7반 학생들은 어색하게 그를 맞이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현수의 가정사가 알려진 후 모두가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현수는 예전처럼 맨 뒷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빛에서 어둠이 걷혀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우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야, 현수야. 괜찮아?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응, 괜찮아.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두 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서진이 교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현수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현수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주고받는 인사. 자, 수업 시작할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학생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집중했다. 존중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이 교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2달 전만 해도 전쟁터 같던 이곳이 지금은 평범한 교실이 되어 있었다. 아니, 평범한 것 이상이었다. 학생들의 눈에서 저기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호기심과 존경이 채우고 있었다. 여전히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었고 졸다가 걸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었다. 건강한 교실의 모습이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서진이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이 나와서 당황한 기색이었다.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강해지려고 했어요. 게임에서, 대회에서 누구보다 강해지려고.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강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아요. 교실이 고요해졌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 그때 도망치지 마세요. 서진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저도 한번 도망쳤거든요. 이번에는 안 그러려고요.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진은 칠판 지우개를 들고 글씨를 지우려 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선생님, 현수였다. 그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손을 뻗으며 오늘은 제가 지울게요. 서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2달 전 자신을 쪼렙쌤이라 부르며 비웃던 그 아이가 지금 칠판을 지우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칠판 지우개를 건넸다. 고마워. 현수가 칠판 지우개를 받았다. 그리고 서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칠판을 지우기 시작했다. 분필 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햇살 속에서 그 가루들이 금빛으로 빛났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다. 길거리 PC방에서 만난 아이. 거칠고 상처투성이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아이. 그 아이도 처음에는 현수처럼 거부하고 밀어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있다. 현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될 것이다. 교실을 나서려는데 소미가 다가왔다. 선생님,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때 영상 올린 거, 죄송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영상 덕분에 좋은 일도 생겼으니까. 소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좋은 일이요? 서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영상이 퍼지지 않았다면 동현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수와 이런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다.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살아 있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는 도망쳤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무서웠다. 상처받는 것이, 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용기는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머무르는 것이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의 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교무실을 향해, 일상을 향해. 저 멀리 교실에서 현수가 칠판을 다 지우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오후의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평온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 하지만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섀도우.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누나가 널 많이 걱정하더라. 힘내. 현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올랐다. 5월의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다.